예,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목요일 4부. 이 음악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옛날에 수사반장이라는 드라마를 연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바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순서입니다. 정법승부인데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박성배 변호사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계속 이 얘기만 하는데 네. 우리래 김만배 씨 있잖아요. 이제 친밀감까지 생겼어요. 김만배 씨가 오늘 석방이 됐어요. 근데 좀 아까 저희가 그 청락회에서 조견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추가 구속영장 쳤는데 그거 법원에서 기각한 거는 이 지금 허위 인터뷰 의혹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만약 없죠.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으면 검찰은 당연히 추가로 기소하면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거예요. 아직까지 사건이 무르익지 않았으니까 그렇게는 못했는데 김만배 씨가 최초의 2021년 11월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예. 한 신급 최대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인데 6개월에 임박해 올 때 검찰이 김만배 씨에 대해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뇌물죄로 추가 기소를 하면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한 번 구속된 사람은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하면 법원은 대체로 거의 다 받아들여줍니다. 예. 그래서 1년이 차면서 석방이 됐는데 그 이후에 2023년 2월에 한 텀 더는 안 해주나 보죠. 잘? 보통 한 텀 더는 잘 안 해줍니다. 그건 너무 길다고 보는 겁니다. 2023년 2월에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됐고 3월에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됐거든요. 역시 그 구속기간이 6개월이니까 오늘이 구속기간 만기였는데 새롭게 기소를 하면서 이 새롭게 발견된 범죄 사실에 대해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횡령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범죄 사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심리가 진행 중인데 예를 들어 횡령의 경우에는 2022년 5월에 기소가 됐는데 이 혐의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하니까 물론 그 요청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법원 입장에서도 이례적인 요청이라 이 요청을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만약 이 요청을 받아들이면 어떤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해서 이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구속 기소해요. 원칙이 6개월 동안 구속해 두고 재판을 할 수 있는데 여러 범죄들이 있으니까 그중 또 다른 범죄 하나를 집어내서 구속기간을 또다시 연장해달라. 이 행위가 반복될 수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는 거의 안 들어줍니다. 저는 저 같은 사람은 이게 그 허위 인터뷰 의혹으로 다시 한번 영장 쳐달라고 했는데 거부당했구나 이렇게 생각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네. 저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근데 검찰이 다시 영장을 칠 모양이에요. 아마 향후 청구할 가능성은 상당히 열려 있다고 봐야 될 텐데요. 지금 이 시점에 영장을 칠 정도로 지금 짚어주신 대로 수사가 많이 진행되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속기간이라는 건 2개월씩 두 번 이 갱신해가지고 6개월 동안 죄 유무를 못 따지면은 풀어주는 게 그게 원칙이에요. 추가 기소가 없으면은 그걸 연장할 수 있는 도리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검찰은 종전의 사건을 갖고 지금 사실 종전의 사건으로 구속할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왜? 진작에 그 사건으로 구속 필요성이 높았으면 그걸 가지고 연장을 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런 이른바 대선 조작 의혹이 나오고 있는 이 녹취가 이제 다시 한번 화제가 되자 이건 구속을 연장해야 된다라는 항변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으로서도 그 주장을 받아줄 수는 논리적 없는 타당성이 거예요. 없는 거죠. 예, 이거는 법리적으로 좀 되지 않는 거고 검찰도 이걸 몰랐을 리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여론 환기용의 성격도 당연히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이게 지금 저는 이 사건을 좀 굉장히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의혹을. 근데 저는 대충 세 가지라고 보는 것이 첫째 이제 이 인터뷰의 허위 여부입니다. 뭐 전부가 거짓일 수 있고 일부가 거짓이고 일부는 진짜일 수 있고 전부가 진짜일 수도 있고 우리는 그건 모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일단 밝혀져야 되고 부분적이라도 만약 허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왜 포함을 시켰을까? 그죠?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내용적인 측면이라면 시기적인 측면이 전 뉴스타파는 큰 잘못이 없다고 뭐 본인들의 주장대로 하면 큰 잘못은 저는 없을 수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5일 전에 받았고 이틀 저거 한 다음에 3일 전 대선 3일 전에 보도를 했다. 오케이. 근데 그 시기가 그 5일 전에 넘겨진 시기가 아주 묘하다는 거죠. 네. 제가 볼 땐 그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뉴스타파가 탐사보도 전문 이 언론이라고 하는데 그 뭐죠? 그 조우형? 조우형이 맞나요? 조우형. 그 사람이 사실 여기서 핵심적인 거 아니에요. 커피 그렇습니다. 타졌다고.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직접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었나. 인터뷰를 땄는지 안 땄는지 저는 몰라요. 땄다면 왜 그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을까? 안 땄다면 왜 안 땄을까? 이 부분이 또 궁금해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궁금한 건지 부러운 건지 잘 모르겠는데 책값 1억 6,500만 원인가요? 네. 예. 이거 계산을 확실하게 하더라고. 부가세까지도 계산해가지고. 1억 5천에. 그 지난번에 책 내셨는데 박 변호사님 거기 한번 그 보내지 그러셨어요. 또 감명 깊다고 어떻게 되면 5천까지 못 저도 받아.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아니야. 근데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하나씩 따져보죠. 자, 내용적인 측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허위 인터뷰 의혹 사건 검찰이 향후 수사를 해 나가는 방향은 눈에 빤히 보입니다. 일단은 이 사건에서 김만배 씨와 신앙림 씨는 배임 수증제 청탁금지법 위반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인데 배임 수증제는 사적 뇌물죄입니다. 신앙림 씨는 언론사 기자이지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뇌물은 공무원에만 해당되는 네. 그렇습니다. 예. 뇌물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범죄라 사적 뇌물인 배임수증제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림 씨는 배임수죄가 되는 것이고 김만배 씨는 배임증죄가 되는데 청탁금지법 위반도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신앙림 씨는 전문위원은 언론사 기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법리를 넘어선다면 공직자 등은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직무 관련성 여부를 묻지 않고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준 사람도 처벌하고 받은 사람도 처벌하게 됩니다. 그런데 검찰의 시각은 이 배임수 증제와 청탁금지법 위반은 이미 성립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 인터뷰 내용이 허위 여부와 무관하게 어떤 인터뷰를 보도해달라는 대가로 돈이 오갔으면 그 자체로 배임수 증제이자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책 3권의 가격이 1억 6,500만 원이라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라 이 부분 즉 책의 대가였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지극히 낮아서 배임수 증제와 청탁금지법 위반의 성립 가능성이 높고 검찰도 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를 당연히 예정해 두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바라보는 시각 더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즉 인터뷰 내용이 허위였고 이 허위임을 인지하고도 대선 사흘 전에 인터뷰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당선이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혐의를 입증해내고자 하고 그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된 인물이 단순히 김만배 씨나 신앙림 씨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뉴스타파뿐만 아니라 인용 보도한 언론사 그 외에도 애초에 이 사건 전반을 기획 조작한 거대한 세력이 있을 것이다로 시각이 모아지고 있는데 어디까지 수사가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고 사건의 실체관계가 어떤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검찰은 바라보고 있는 시각 자체가 단순히 배임증제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면 당연히 성립했다고 보고 있고 허위사실 그를 인지하고도 거대한 조직이 개입해서 대선에 조작을 가하였다는 취지 거기에 시선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허위사실 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는 공소시효가 길어요?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지났잖아요. 예, 실제로 수사하기가 그러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근데 잠깐만요. 네. 그게 지난 6개월인데 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인지하고 나서부터 뭐 그렇지 공소시 않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선거가 끝난 시점으로부터 6개월로 돼 있고요. 물론 공직선거법에도 시효가 다 6개월은 아니지만 이 허위사실 공표죄는 6개월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을 그렇습니다. 이 녹취가 왜 대선 3일 전에 보도가 됐느냐. 대선에 어떤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 시기. 예, 이 녹취의 골자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사가 조우형이라는 사람을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하면서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왜? 그 당시에 박영수라는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특수관계라고 사실상 알려진 실제로 공지의 사실이죠. 특수관계가 많고 굉장히 가깝고 그런 변호인을 선임을 했더니 이 사람이 수사선상에도 못 올랐더라. 이게 의혹의 골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혹 보도는요. 뉴스타파가 제기한 게 아닙니다. 그 1년 전부터 이게 2022년도 대선이 있기 3일 전이니까 3월 6일인가 보도가 된 거잖아요. 2021년도부터 이런 내용은 굉장히 보도가 여러 언론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몇 언론사들은 검찰 수사 과정 중에서 남욱이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 그리고 그거는 팩트입니다. 그 당시에 조우영 씨는 입건조차 되지 않았어요. 보통은 수사선상에도 나 오르지 않았는데 그때 봐주기가 웬 말이냐라고 하지만요. 그렇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피해자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 당시에 박영수 특검을 선임했다는 거고 이게 왜 또 그 당시에 뉴스타파가 언론의 녹취를 공개하기 전부터 문제 제기가 왔냐면 실제로 4년 뒤에 수원지검 특수부에서 조우영 씨를 구속 기소하거든요. 영장을 쳐서 받아내고 실제로 기소를 한 다음에 실형까지 얻어냅니다. 그러니까 물음표가 생겼던 거죠. 그 당시에 후보인 윤석열 후보에게 혹시 검사 시절에 박영수 특검이라는 그 사람이 변호인으로 개입을 하면서 그걸 김만배 씨가 소개해 줬다라고 이제 녹취에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뭐가 거짓인가? 국민의힘 쪽 집권 여당에 이제 몸담고 계시는 분들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 김만배 씨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윤석열 검사가 커피 타주고 그랬잖아. 이거는 팩트가 아닌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커피를 타줬다는 다른 검사가 있거든요. 박모 검사라는 그 당시에 같이 수사를 했던. 그렇다면 이건 잘 헤아려 봐야 됩니다. 지금 인터뷰를 완전히 짜고 쳤다는 게 검찰의 시각 아니겠습니까? 그런 김만배 씨로서는 이걸 짜고 칠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얻는 이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상당히 모호합니다. 김만배 씨는 언론인 출신이지만 그 당시에 인터뷰를 했던 시점, 보도가 나오기 훨씬 6개월 전이었던 그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후보가 될 거라고 유력시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정치 선언을 했고. 이 사람은 언론인이지만 사업가 성격이 더 짙었습니다. 대장동 일당에 들어갔을 때도 본인이 언론계에 있었다라고 해서 사실 대관 업무를 잘할 수 있다. 여러 루트로 좀 유력가들과 선을 댈 수 있다라는 이유로 뒤늦게 합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이런 사업가들이 뭐 정치권과 연결고리가 있을 때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 여야 할 것 없이 관리를 하죠. 저는 대장동 사업이 성남에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라는 그 당시에 정치인을 어떻게든 유의주시하고 있었을 필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완전히 반대를 할 동인이 있었을까? 그렇다면 이게 대단히 유의미한 인터뷰라면 언론사에서 인터뷰이한테 돈을 주는 경우 있어도 이 사람이 돈을까지 줬다는 건데 사실 책값이라는 주장은 믿기가 어려우니까요. 이 돈을 주면서까지 이런 인터뷰를 강행할 이런 의도가 무엇일까 과연 이 부분이 상당히 물음표이기 때문에 수사가 이게 전체적으로 대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에서 공작을 했다라고까지 구체성을 띠기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수사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돈을 언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직후에 줬다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한 직후. 직후에? 예.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같은데 검찰 입장에서는 다소 급하긴 합니다. 지난 1일에 신앙림 전 위원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어제는 김만배 씨가 아직 석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단행했죠. 신앙림 전 위원장도 원래는 어제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었는데 신 전 위원장은 검찰이 구체적인 시간을 고지해 주지 않아서 출석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검찰은 반박했었고 오늘 바로 피의자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죠. 신앙림 전 위원장 입장에서도 오늘 바로 출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검찰의 수사 기세가 또 출석 안 하면 체포영장을 바로 발부받을 기세였었어요. 그래도 돼요? 네, 사실상 거부라고 보게 되면 체포영장 발부받게 되면 검찰이 이대로 돌려보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부득이 신앙림 전 위원장 입장에서 오늘 바로 출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아마 오늘 조사에서는 뉴스타파의 음성 파일을 전한 이유가 무엇이고 뉴스타파가 대선 사흘 앞두고 인터뷰를 공개한 과정 다른 언론사의 보도 경위뿐만 아니라 이 인터뷰가 이루어지게 된 전반적인 사정과 그 전후 관계에 관련됐던 인물들에 대한 폭넓은 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신 전 위원장과 오늘 새벽에 석방된 김만배 씨의 언사가 미묘하게 엇갈립니다. 신 전 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거짓인지 아닌지는 자신이 판단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고 김만배 씨는 오늘 석방되면서 사적인 대화는 녹음되는지도 몰랐다. 즉
보도를 전제로 나눈 대화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 이과장이 그런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인터뷰 내용과 다소 결이 다른 주장을 하면서도 허위 여부에 대해서는 딱 부러지게 대답을 안 합니다. 즉 검찰 수사를 앞두고 두 사람 모두 어떻게 진술을 할지 정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모습이에요.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두 사람이 특히 김만배 씨가 석방된 상황이니까 주변 상황을 두루두루 정보를 듣고 판단해 나가면서 진술을 정리해 나갈 것 같은데 검찰은 앞으로 갈 길이 상당히 멀지만 그 과정에서 조우영 씨 등은 오히려 검찰에 상당히 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협조적인 이 사람 지금 인물들과 감방에 있는 게 아니죠? 예, 지금은 밖에 있죠? 아마 밖에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또 현재 지금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예. 있는데 관련된 인물들 조사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전반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 이어져 나갈지는 수사 중간중간에 벌어지는 돌발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네. 어쨌든 김만배 씨는 그 책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해서 1억 6,500만 원을 네. 줬다는 건데 네. 만일 그것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다라고 예, 예. 가정했을 네. 때에는 분명히 대가를 바라고 네. 줬을 거 아닙니까? 과연 그 대가가 네. 뭘까요? 그 대가가 저는 이 인터뷰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책값으로 1억 6,500을 줬다는 것도 믿기 어렵습니다. 그 외형을 만들어놨죠. 책값으로 주는 것처럼 부가세까지 붙여가지고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김만배 씨가 모 경제지 출신이었다고 하지만 원래 한국일보에서 기자를 했죠. 신학림 씨도 한국일보 출신입니다. 두 사람이 언론계 선후배고 같은 언론사에 몸담았었고 무슨 재단 같은 걸 만들려고 하면서 신학림 씨를 영입하려고 했다라는 취지의 보도도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뭔가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김만배 씨가 기자들을 상당히 많이 관리를 했거든요. 뭐 특정 언론사를 이미 다 나왔긴 합니다만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예. 아주 주요 일간지의 간부들이 대단히 부적절한 명목의 돈을 받아서 청탁금지법 명목으로 이미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신학림 씨 본인 기자가 아니라는 주장 관철하기 어려울 겁니다. 뉴스타파라는 언론사의 전문위원으로 어쨌든 있었어요. 언론인으로 몸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금품 사적으로 수수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외형을 만든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대가가 뭐였을 것인가. 대장동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기사를 왜냐하면 진보 보수 언론을 망라하고 있거든요. 김만배 씨가 돈을 준 기자들은. 예. 그렇다면 그 맥락에서 신학림 씨를 들여다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수사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이 앞으로도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지난주에 안 나오셨죠, 두 분 다. 네. 이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참고로 영장 실질심사 사건을 하게 그죠. 되면서 못 아, 나왔습니다.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 전주에 말씀은 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음에 꼭 나오시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성배, 장윤미 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